자, 열흘 이어지는 폭염특보 속에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가면서 고수온 위기경보 등이 잇따라 발효되거나 대상 해역이 확대되면서 전국의 바다도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스튜디오에 모시고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 펼치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장관님, 강력한 폭염이 진짜 저희가 한반도를 딱 지배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건 물론이고요. 바다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닷물의 온도, 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여름철 수산 분야에 아주 큰 피해를 좀 주고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남해를 중심으로 해서 예. 지금 제주, 그다음에 이제 동해까지 수온 상승의 폭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7월 31일부터 우리가 고수온 대응을 위해서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각 1단계 이후부터 우리가 지금 이 대응 방식으로 지금 각 지자체, 그다음에 어업인들하고 같이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결과들을 우리가 이제 매일 본부장이 적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 자료와 그다음에 지자체가 갖고 있는 지금 어려움들을 계속 지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충남이라든가 제주, 그다음에 전남 지역에서 넙치, 그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우럭이라고 얘기하는 조피불락 이런 것들이 폐사됐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는데 현재 이제 고수온 때문에 이게 폐사가 됐는지 원인 분석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고수온 현상이 결국은 자연재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또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하실 어민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고수온 심각 단계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그 액화 산소 발생기 같은 것들을 현장에다 보급을 미리 했습니다. 미리 했고 그다음에 장비에 대한 부분, 안전 시설에 대한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온이라든가 염분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한 부분 데이터들을 SNS라든가 우리 기본적인 어떤 통신 수단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들은 지금 현장에서 이러한 자료라든가 장비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 경남, 충남, 전남 뭐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이나 6월부터 계속 지금 다니고 있는데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폐사율이 굉장히 낮은 현상을 지금 보고 있고요. 오늘 오전에도 지금 통영을 좀 다녀왔습니다. 통영 다녀왔고 갔다 오셨군요. 지금 적조에 대한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수온으로 지금 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장 어민들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들 얘기를 좀 듣고 왔습니다. 네, 이게 보니까 저희가 뭐 앞서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일단은 너무 지금 이 고기압이 한반도를 딱 머무르고 있어서 태풍도 올라오곤 있습니다만 일본 쪽을 향하고 있지만 결국 이제 태풍이 또 발생을 하면 해양수산시설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십니까? 네, 태풍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해양수산 분야에서 대부분의 시설물과 기관들이 이 바다를 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태풍에 대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을 짜 나가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3월부터 대형 항만이라든가 어항들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지금 대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전부 다 잡아서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난 대비 매뉴얼 운영 실태 같은 경우도 각 큰 항만이라든가 어항들에 대해서 운영 실태 파악하고요. 요 파악된 것들이 태풍이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적용될 건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특히 태풍의 이동 경로가 확정이 되고 한반도로 만약에 들어온다 그랬을 때는 5일 전에는 우리 항만에 보면 큰 이제 크레인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크레인 시설 한 번 더 우리가 확인을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좀 강력한 태풍이 왔을 때는 어항에 우리 그 선박들을 이제 묶어놓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예. 이루어질 것이고 24시간 우리 상황 관리할 수 있도록 주차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날씨가 참 걱정입니다. 여름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고요. 태풍도 자주 발생을 네. 하고요. 이런 것들이 다 기후 변화의 영향일 텐데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해수부에서는 좀 어떤 대응 전략 갖고 계신지요? 우선은 두 가지 정도로 크게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기후 변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예측이 한 파트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 대기 중에 나가 있는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저감시킬 거냐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 기후 변화 감시 예측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은 해양수산 분야가 대부분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그 대응, 그다음에 그 예측에 대한 기술들을 올 10월부터 이게 시행이 됩니다. 기후변화 감시 예측법이 있습니다. 이걸 근거로 해서 물리적인 수온 상승이라든가 수산업 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연안 재해에 대한 것들을 아주 꼼꼼히 우리가 지금 돌아보고 그다음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 자료들을 신뢰성 높게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정책에 반영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특히 이제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다음에 국민들 마음에 가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고 신뢰성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던 우리 그 대기에 나가 있는 지금 우리 이산화탄소 어떻게 저감할 거냐. 그러니까요. 예, 요거는 아마 이렇게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상식물들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그 저감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해양에도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고정하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그걸 통칭해서 블루카본이라고 하는데 그 블루카본이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해수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2006년에서 7년 정도, 2026년이나 27년 정도 되면 국제적인 인증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전략이 될 거고 이런 블루카본들이 많이 서식할 수 있는 그래야겠죠. 서식지 확대를 정책의 1번 목표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더불어서 특히 이제 친환경 선박, 그다음에 양식장의 에너지 점유도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산화탄소 저감에 간접적이고 직접적인 영향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감시 예측, 그다음에 블루카본을 이용한 이 이산화탄소 저감, 그다음에 그 해사 분야, 물류 분야, 항만 분야에서 친환경 이런 것들 전부 다 묶어서 다방면에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장관님께서는 해양바이오 전문가셨기 때문에 만반에 준비하고 계신 모습이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해수욕장에 많이 가시는 분도 계시고 갔다 온 분도 계신데 일단은 여름철 바다가 참 좋긴 하지만 안전사고가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어서 맞습니다. 즐겁게 사고 없이 지내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부에서는 6월부터 그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예상할 수 없는 파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해양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고요. 그다음에 물놀이 사고 대비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레저용 선박이라든가 그다음에 낚시용 어선이라든가 이러한 쪽에는 저희가 수시로 안전 관리 지금 하고 있고 최근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하고 계시는 이제 해파리 문제도 있고요. 상어 문제도 있는데 상어 퇴치기라든가 해파리가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그물망 설치에 대한 부분들을 지자체하고 협업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 해안에서 특히 해수욕장에서 같이 물놀이를 하시면서 할 때는 가장 중요한 1번이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는 음주 이후에 수영 자제해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국민의 생명 담보에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더울 때 보양식으로 수산물 섭취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때 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원산지 관련 뭐 어떤 위반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맞습니다.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판매자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의 가장 중요한 제일 중요하죠. 상징입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는 지금 매년 10만 곳 이상의 업체를 직접 방문해서 네. 이런 원산지 표기에 대한 것들을 가부들을 그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 예. 만약에 원산지 표기가 이제 틀리게 돼 있다. 네. 그러면 이제 굉장히 크게 좀 이제 제재를 하는 네. 그러한 지금 정책을 피고 있고요. 10만 곳 이상을 우리가 이제 검사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판매자와 소비자의 신뢰 관계를 더 끈끈이 해서 예. 우리 수산물이 국민 여러분께 이제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주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휴가철이다 보니까 이제 바다와 주변 연안들을 방문하시려는 분들 때문에 여객선 이용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끝으로 이 여름철 연안 여객선 관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하고 계신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7월에 저희가 그 연안 여객선 전국에 101개의 그 항로가 있습니다. 네, 네. 거기에서 한 145개 정도의 선박이 있는데 그 여객선들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이 안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구명조끼부터 시작해서 우리 안전에 대한 전체 시설이 잘 비치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했고 예.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고 행정 조치들을 전부 다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여객선을 이용하시고 계시는 도서민뿐만이 아니라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여행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들이 있으니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들 잘 고려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장에 가셨을 때 신분증하고 승선권에 대한 부분도 잘 협조해 주시면 이 안전에 대한 대책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름철에는 특히나 좀 해양수산부에서 관리하시는 부분이 많지 않나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